of it in old New Do you know BTS? 행사가 끝나고 이제 핸즈온 섹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핸즈온 항상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는 오히려 더 아이폰 출시 때보다 더 핸즈온 섹션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만져보고 싶고 다 만져보고 싶거든요 지금. 그리고 다 완전 올 뉴 디자인들이 너무 제품들이 각각 너무 화려하고 너무 흥미로운 것들로만 되어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I'm very fortunate to get to experience it. My friends here. And, 달라. 경화미는 참 아니 무비를 참 잘하셔. 트랜지션이 좋으셔. Hi guys, 건어거입니다. 2018 아이패드 프로에 이어서 이제 이번 뉴욕에서 열린 애플 10월 이벤트 출시 제품 2탄. 아직도 맥북 에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정말 노란 서리봉투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걸 가져오면서 맥북 에어를 꺼내는 바로 이 장면. This is the new MacBook Air. 이 발표 이후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제 노란 봉투 디자인의 맥북 에어 파우치, 슬리브 이런 걸 팔았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걸 사서 오랫동안 잘 썼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또 유튜브 초창기까지 제가 맥북 에어를 굉장히 잘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맥북 에어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모습을 이렇게 갖춰서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번 맥북 에어는 이름답게 맥북 에어답게 겉모습은 가볍고 여전히 작고 10% 더 얇아진 데다가 볼륨은 17% 더 작아졌고요. 무게는 2.75파운드로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2kg이 채 안 되는, 정확히는 1.25kg. 이 무게가 이전 세대 대비 4분의 1 정도 더 가벼운 무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새로운 맥북 에어는 여전히 좋은 휴대성의 조건에 맞는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외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왼쪽에 두 개의 USB-C 포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어폰 잭이 자리 잡고 있고요. 색상은 가장 사랑받는 색상인 스페이스 그레이, 그리고 실버,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출시됐습니다. 이번 새 맥북 에어는 8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로 인텔 UHD 그래픽과 또 최대 16기가까지 가능한 빨라진 2133MHz 시스템 메모리로 인해서 이제 PPT나 문서 작성, 인터넷 검색, 또 앨범 정리, 사진 정리 이런 어떤 일반적인 작업에서의 필요한 성능을 좀 더 쾌적하게 빠르게 누려볼 수 있습니다. 또 속도 면에서는 이전 세대 대비 최대 60% 더 빠르게, 또 용량은 1.5TB SSD까지 탑재했습니다. 맥북 에어를 이제 여는 순간부터는 마치 맥북 프로 넌 터치바 모델인가 싶을 정도로 좀 닮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는 첫 번째, 단연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40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고, 또 이전 세대 대비 48% 색상이 더 풍부해지면서 생생하게 표현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맥OS 모하비 위에서 또 이제 작업을 할 때 훨씬 샤프하고 디테일하고 선명한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터치 아이디. 이게 또 이렇게 맥북 에어에 들어오게 되네요. 키보드에 탑재된 지문 센서인 터치 아이디 덕분에 이제 사용자가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 특히 이 터치 아이디가 제일 편리할 때가 앱스토어에서 이제 결제할 때 어떤 신분 인증을 해야 할 때 타이핑이 아닌 단순히 손가락 하나만 갖다 대면 빠르게 인식해줘서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함도 편리함이지만 또 이제 보안 역시 특히 노트북에서만큼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 새 맥북 에어에서 이제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기 위해 애플 T2 시큐리티 칩을 적용해서 T2 시큐어 앙클레이브 기능이 이제 터치 아이디 정보를 보호하고, 또 이제 부팅 과정에서 누군가가 우회해서 디스크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아예 막혀버릴 정도의 강력한 보안을 이제 맥북 에어에서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T2가 탑재되면서 사용자가 누려볼 수 있는 기능은 음성 명령으로 시리얼을 호출해서 필요한 뭐 파일 찾기 및 앱 열기 같은 어떤 작업을 음성만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올해 또 출시된 뉴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에서도 이 기능 시리아가 처음 들어오면서, 그때 들어왔을 때도 사실 아이폰에서도 잘 불러지지 않는, 잘 쓰지 않는 시리아를 이 노트북에서 쓸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훨씬 아이폰보다 더 잘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익숙해진다면 맥북이 노트북에서 시리아를 불러올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번엔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트북에서 작업을 할 때만큼은 가장 많은 시간 우리가 손을 올려놓고 또 접촉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또 키보드와 트랙패드인데 이번에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3세대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들어오면서 기존 대비 4배 더 안정적이고 또 타이핑할 때 반응 속도 역시 빨라졌어요. 트랙패드의 경우 이번에 압력 감지 및 햅틱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폴스 터치 트랙패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전작 대비 20%가량 더 넓어져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맥북 에어 오디오의 경우는 25% 더 커진 사운드와 와이드 스테레오 사운드로 넓어지고 풍부해진 사운드를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기능, 시리아 기능이 가능해지면서 보이스 인식이 조금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3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에 이어서 맥 미니까지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드디어 4년 만에 맥 미니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매년 이번에는 된다 하면서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해 이렇게 갑작스럽게 10월에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플에서 맥 미니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맥 미니에 대한 무관심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애플에서 모니터 일체형이 아닌 맥은 이제 맥 미니와 맥 프로가 유일한데 더군다나 맥 프로의 어떤 넘사벽 가격을 생각하면 일반 소비자용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고 한마디로 가정에서 사용할 가정용 본체를 사용할 방법은 맥 미니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워낙 맥 미니 사양이 좀 떨어져서 메인 데스크탑으로 맥 미니가 정말 그냥 미니다운 타이니한 성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리뉴얼된 맥북 프로 13인치 정도의 사양에다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 맥북 프로 15인치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 작고 단단한 디자인이 너무너무 예뻐요. 전면과 옆면에 어떤 포트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마치 조금 더 큰 애플 TV를 보는 것 같아요. 또 이번에 스페이스 그레이 단일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요. 역시 애플에서도 무슨 색상이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예쁜지를 아는 것 같아요. CPU를 살펴보면 맥북 라인업처럼 이번에 8세대 인텔 프로세서로 변경되었어요. 시작이 쿼드코어 i3부터 시작을 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경우 헥사코어 i7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메모리 사양은 2666MHz로 동작하는 DDR4 램 8GB부터 시작을 하고 무려 64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은 최대 2TB까지 이건 맥북 프로 13인치와 동일하네요. 2TB. 여기에 올해 맥북 프로에 들어간 T2 칩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역할을 전담하고 있고요. 제가 놀랬던 게 맥 미니 확장성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맥 미니 뒤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빼곡하게 포트들이 있는데 USB 3.0 포트가 2개. 다행이네요. 맥북처럼 빼버리나 했는데 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3 포트가 무려 4개. 거기에다가 HDMI 포트와 10기가 이더넷 포트까지 크기만 정말 그냥 작다 뿐이지 데스크탑 역할을 내가 다 해내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 15인치 정도의 어떤 성능으로 이제는 영상 편집 작업도 거뜬할 것 같고 또 워낙 연결성이 좋아서 외부 기기를 붙여 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들어가 있진 않는데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렌더링의 그래픽 카드 성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 용도로는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 하나 이제 붙여서 하나 달아서 사용을 하면은 딱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뭐 사실 뭐 어지간한 용도에서는 그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프로에 이어서 맥북 에어, 맥 미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주에 돌아온 만큼 또 여기서 재밌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